여러분은 평생 동안 어떤 자세로 잠들어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세가 정말로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던 방식대로 아무렇지 않게 잠들지만 실제로 그 자세 하나가 다음날의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장기적인 뇌 건강까지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마다 머리가 흐릿하거나 이유 없이 피로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에 뇌 속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뇌 MRI와 PET 영상을 분석하며 이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 교수입니다. 수많은 관찰과 연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세는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가속화하고 어떤 자세는 그 반대로 뇌 청소 시스템을 강력하게 활성화합니다. 이 차이는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뇌 상태로 이어질 만큼 결정적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뇌 청소의 실제 작동 원리와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적 수면 자세를 가장 명확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뇌 속 노폐물 배출 효율을 25% 이상 끌어올리는 단 하나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약도,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밤부터 잠드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뇌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눈을 뜨고 활동하는 순간부터 뇌는 쉴 틈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다. 생각하고, 걷고, 말하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과정에는 신경세포의 화학적 반응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산물이 생긴다. 이 부산물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 속 쓰레기, 즉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이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어느 누구에게나 매일 만들어지는 물질이지만 문제는 이 물질이 제때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처음에는 미세한 조각으로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뭉치며 신경세포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다.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 이 통로가 점점 막히게 되고 신호 전달 속도도 느려진다. 그 결과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이 버벅거리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한 것이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런 변화는 뇌 안에서 이미 노폐물이 상당히 쌓였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단순히 신호를 방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찌꺼기는 뇌 조직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기능을 멈추거나 죽게 된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과정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해마다. 해마는 기억의 입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이곳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방금 들은 말을 잊는다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초기 변화가 나타난다. 시간이 더 지나면 판단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영향을 받으며 감정 조절과 성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측두엽까지 침범하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이 느려지는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가 누적되고 있을 수 있다. 증상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실제로는 뇌 속 노폐물이 상당히 쌓인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늦추고 배출을 돕는 생활 습관을 가능한 한 빨리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뇌가 밤마다 가동하는 청소 시스템, 즉 글림프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다. 우리가 잠에 들면 뇌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바로 글림프계로 2013년에 발견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과거에는 뇌에 림프관이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노폐물을 배출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뇌에는 기존 림프계와 다른 독립적인 청소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었을 때,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 글림프계가 작동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면 뇌세포가 약 10, 15% 정도 수축하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틈이 생긴다. 이 틈 사이로 뇌척수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흐름이 마치 물살처럼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쓸어내며 청소한다. 이 과정은 얕은 잠이나 선잠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깊은 수면 N3 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잤느냐가 뇌 청소의 효율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7, 8시간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깊은 수면이 부족하다면 실제로 뇌는 거의 청소되지 않는다. 반대로 5, 6시간만 자더라도 깊은 수면 비율이 높다면 뇌는 훨씬 맑게 정리된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한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질 낮은 수면 때문이며, 이는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실제로 밤새 뇌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글림프계는 자연스럽게 기능이 저하된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잠이 예전만큼 깊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뇌 청소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깊은 잠이 점점 줄어들면 베타아밀로이드가 배출되지 못해 조금씩 축적되고, 그 결과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등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깊은 수면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 글림프계는 우리의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이며,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깊고 안정된 수면이 필수적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가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고 쌓인 찌꺼기를 배출하는 이 과정은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다. 수면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뇌 속 노폐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출되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많은 사람들은 잠만 충분히 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글림프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자세에 따라 베타아밀로이드 배출 효율이 최대 3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가장 흔하게 취하는 자세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자는 정자세이다. 편해 보이지만 이 자세는 중력의 방향 때문에 뇌척수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머리 뒤쪽에 구조적 압박이 생기면서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의 특정 부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랜 기간 이러한 자세로 잠을 자면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이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또 다른 흔한 자세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이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과 대장, 위 같은 장기가 압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혈액순환과 소화 과정이 방해받는다. 특히 장기의 위치가 흐트러지면 호흡이 깊어지기 어렵고 얕은 수면이 증가해 글림프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림프계의 흐름을 돕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첫째, 중력의 방향과 뇌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 뇌척수액이 막힘없이 순환한다. 실제로 MRI 기반 연구에서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이 가장 빠르고 균일하게 흐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흐름은 베타아밀로이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배출하도록 돕는다. 둘째, 위장의 위치 때문이다. 위는 신체의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울 때 소화기관의 부담이 적어지고 위산 역류나 답답함이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소화가 편안해지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줄어들어 몸이 더 쉽게 깊은 잠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는 곧 글림프계가 최대로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호흡이 훨씬 편안해진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과 폐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어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산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호흡이 안정되면 뇌는 긴장을 풀고 깊은 수면 단계로 더 쉽게 들어간다. 깊은 수면이 늘어날수록 뇌 청소 과정은 더욱 강하게 진행된다. 이처럼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뇌척수액의 흐름과 글림프계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과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수면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와 실제 관찰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청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자세가 불편하거나 밤새 유지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랫동안 정자세나 오른쪽으로 자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몸이 새로운 자세를 낯설어하며 쉽게 돌아눕는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자세를 잡고 환경을 조정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왼쪽 수면 자세를 만들 수 있다. 올바른 자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베개의 높이다. 많은 사람이 베개를 너무 높게 사용하거나 반대로 거의 베지 않고 자기도 하는데, 이는 목과 척추의 정렬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 이상적인 높이는 귀와 어깨가 최대한 일직선이 되는 정도로 똑바로 누웠을 때 목이 꺾이거나 아래로 처지지 않아야 한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머리가 자연스럽게 지지되고 목의 긴장이 풀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몸의 뒤쪽 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누워 잠들더라도 자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등을 뒤로 젖히며 정자세로 돌아가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길고 폭신한 바디필로우나 쿠션을 등 뒤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등 뒤에 적당한 두께로 받침이 있으면 몸이 뒤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고 밤새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처음 며칠은 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될 수 있으므로 이런 도구를 활용해 편하게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팔과 다리의 위치 역시 중요하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오른팔이나 오른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척추가 비틀릴 수 있다. 이상적인 자세는 왼팔은 편안하게 구부려 머리카락 라인 근처에 두고 오른팔은 몸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려 가슴 아래에 가볍게 놓는 것이다. 다리는 살짝 구부린 반태아 자세가 편안하며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면 허리의 부담을 줄이고 골반의 정렬도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처음에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깨나 골반의 압박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일시적인 적응 과정이며 대개 5, 7일 정도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진다. 만약 어깨가 눌리는 느낌이 심하다면 베개를 약간 높이거나 어깨가 완전히 눌리지 않도록 상체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몸이 받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잠들기 전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 깊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왼쪽 자세로 진입하기 쉬워진다. 몸의 긴장이 줄어들수록 뒤척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된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처음 며칠만 잘 견디면 몸은 금세 익숙해지고 이후에는 오히려 더 편안한 수면 자세로 느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유지하려는 부담감이 아니라 조금씩 몸이 적응하도록 돕는 꾸준한 실천이다. 수면의 질은 단순히 침실 환경이나 자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잠들기 전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 또한 깊은 수면과 글림프계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균형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저녁 식단의 구성은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적절한 음식은 뇌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깊은 수면을 돕는다. 반대로 잘못된 음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뇌 속 노폐물 배출 과정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숙면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근육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아보카도와 호두는 이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특히 아보카도 반 개와 호두 4~5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저녁 간식으로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고 과도한 신경 흥분이 가라앉아 깊은 잠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타트체리 주스도 숙면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타트체리 주스를 2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깊은 수면 단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아침에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다.
단,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혈당 변동을 유발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잠들기 1시간 전 한 잔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따뜻한 우유 역시 전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숙면 음식이다. 우유에 포함된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된 뒤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한다. 특히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는데 이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된다. 이는 인체가 본능적으로 따르는 수면 신호와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름진 음식, 카페인이 든 음료, 고당도 디저트는 소화기관을 과도하게 자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식사 시간 또한 중요하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뇌 청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영양소와 올바른 섭취 타이밍은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고 글림프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안정된 깊은 수면은 결국 뇌 속 노폐물 제거를 극대화하고 뇌의 회복력을 높인다. 올바른 수면 자세와 함께 식습관까지 조정한다면 뇌 건강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수면 자세와 식습관이 아무리 완벽해도 일상 속에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불면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리듬이 예민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깊은 수면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 숙면을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할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흔한 방해 요인은 스마트폰과 TV 같은 전자기기다. 잠들기 직전 화면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는 여전히 나처럼 각성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은 작은 화면 속 빠른 움직임과 강한 조명 때문에 뇌를 더욱 자극한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올 때까지 스마트폰을 본다고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뇌가 깊은 잠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모두 꺼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도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다. 일부 사람들은 잠이 잘 오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에 가깝다. 술은 잠들기 전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수면 중 반복적인 각성과 얕은 수면을 증가시켜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한다.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심박수와 체온이 상승하며 몸은 안정된 수면 상태로 들어가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의 영향은 더욱 커지므로 저녁 시간대의 음주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베개 없는 수면이다. 베개 없이 자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목의 정렬을 흐트러뜨려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머리와 목이 적절히 받쳐지지 않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 긴장이 증가해 깊은 잠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적절한 높이와 탄성을 가진 베개를 사용해 머리와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숙면에 필수적이다. 수면 시간의 일정함도 매우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일정하게 만든다. 반대로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는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되고 수면의 질은 계속 저하된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는 습관은 평일의 수면 리듬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침실 환경 역시 숙면을 좌우하는 요소다. 온도는 18, 20도가 가장 적합하며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깊은 잠을 방해한다. 조명 또한 매우 중요한데 약한 수면등조차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완전한 암실이 이상적이다. 침대의 높이와 매트리스의 탄성도 중요한데 허리와 어깨에 과한 압력이 가지 않도록 적당한 지지력과 편안함이 필요하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깊은 수면과 뇌 청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되며 이는 결국 뇌 건강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수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처음에는 몸이 낯선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왼쪽 수면 자세를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환경적 보조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바디필로우나 긴 쿠션을 등 뒤에 두어 몸이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으면 자세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등바디 지지는 동안 무의식적인 자세 변화를 줄여주기 때문에 처음 몇 주 동안은 특히 유용하다. 또한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허리의 압력을 줄여 자세 유지가 더 편안해진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점진적 적응이다. 처음부터 밤새 왼쪽으로만 누워 자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이 생기고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신 잠들기 전 20, 30분 정도만 왼쪽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며칠 후에는 잠드는 순간까지 유지하도록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이런 방식은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화를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낮 동안의 신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 특히 어깨와 고관절 주변 근육이 뭉쳐 있으면 왼쪽으로 누웠을 때 압박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두면 왼쪽 자세가 훨씬 편안해지고 뒤척임도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수면 자세는 마음먹은 하루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최소 2, 3주는 꾸준히 시도해야 몸이 새로운 자세를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받아들인다. 처음 며칠의 불편함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꾸준히 실천할수록 왼쪽 자세는 더 편안해지고 깊은 잠과 뇌 청소 효과도 점점 뚜렷하게 느껴지게 된다.